2022년 2월 21일입니다. 경매 라방 제 오늘 60강이죠. 생생경매는요, 122쪽에 표시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말이지요. 보면은 59강에서 보셨을 거예요. 근로자 임금채권이란 뭐냐 해가지고 이거 이제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근로기준법과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가지고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 정도만 좀 우리가 최우선 변제권이죠, 그죠? 이것만 좀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이번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또는 뭡니까 선순위,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선순위 전세권 해가지고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요. 대통령 이분들 정견 발표하시는 거 TV 토론 보셔야 되는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또 누구 홍대희님 아까 말씀드렸나요? 말씀드렸네요. 또 누구신가요? 윤주현님 들으셨고요. 라텔님 아까 들으셨죠? 네네,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또는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이 있을 경우 임금채권뿐만 아니라 조세채권까지도 우리가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오늘 라방 일시가 2022년 2월 21일이지요.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59강에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설명드리는데, 이게 제가 잠깐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9강 영상물에 보면 댓글로 달아놨습니다. 달아놨는데,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는 이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로 3천만 원 받는데 5천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이렇게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임차인은 어쨌든 근로자 임금 채권하고는 이제 최우선 변제 권리를 가짐에 있어서는 동등한 순위이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 배당 금액이죠, 그죠? 최우선 변제금.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변제 금액인데, 이 5천만 원과 2억 5천만 원 하니까 임금 채권 2억과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5천만 원이란 말이죠, 그죠? 5천만 원 여기 하니까 3천만 원 이게 최우선 변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임금 채권은 보니까 어쨌든 2억은 다 받아가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자녀, 어쨌든 배당 금액이 3억 원이니까 여기에서 2억 3천만 원 빠져나가니까 7천만 원 남잖아요. 이 7천만 원 누구니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이 갑이 말이죠. 급을 저당권보다 빠르잖아요. 빠르기 때문에 뭐 이럴 일은 없겠지만 일단 임차인은 7천만 원 다 받아가 버립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을은 본인이 경매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땅에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아간다. 요건 제가 하나의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어쨌든 봐가지고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과 근로자 임금 채권과 이게 충돌이 있을 적에는 조세채권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권입니다. 그죠? 근데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야.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대 최우선 변제에서 딱딱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에 대해서는 각자 안분 비례 배당해서 최우선 변제 금액을 산정하고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근로자 임금 채권이 전부에 대해서 이제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일단 그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방송을 하다 보면은요, 내가 깜빡깜빡해요. 어떤데 좀 틀리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마 저희 카페 회원분이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가입하셨던 분인데 닉네임이 나홀로님이신가요? 오늘 들어오셨나 모르겠네요. 그분이 아마 저한테 카톡으로 딱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오히려 저는요 그렇게 지적을 딱딱 해주시면요, 저는 대단히 감사하죠. 왜? 그분은 제가 이야기하는 별 볼 일 없는 안정현이지만은 그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집중을 해서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연세도 7학년이시더라고요. 상당하시잖아요. 또 색스폰, 이분 부산에 계시는데 박황용님도 부산에 계시지요. 이분도 부산에 계시는데 색스폰 학원 원장님인가 그러시더라고요. 상당히 멋지게 살아가시더라고요. 근데 딱 제가 59강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지 않느냐. 제가 딱 보니까 이거 잘못됐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제가 무슨 경매 신입니까? 저도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송은 말 그대로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이잖아요. 게임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요, 어쨌든 우리는 금전적으로 손실을 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잘못된 내용이다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이랬는데 그러면요,
뭐 저한테 문자를 주시거나 아니면 카톡을 주시거나 아니면요, 그 영상물 밑에 하단에다 댓글을 해가지고요, 그냥 막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보니까 이제 근로자임금 채권 관련해가지고, 그,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도 한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이게 뭐냐, 이게 세금 있잖아요, 세금. 세금 하니까 여기 제가 뭐, 어떤 분들이 이런 게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더라고요. 국세 중 당해세가 뭔가요? 지방세 중 당해세가 뭔가요? 그러니까 뭐 국세기본법 35조 3항 하시는 게 이런 게 제일 싫어요. 지방세 기본법 99조 제5항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당해세가 이렇게 세목이 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세금과 낙찰자와의 관계,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죠? 세금에 보면 당해세가 있고, 당해세가 여기 화면에 표시된 내용 아니십니까? 화면에 표시된 내용, 이게 당해세랍니다. 당해세. 이게 당해세래요. 그러면 이것 이외의 세목은 뭐냐, 이게? 일반세, 일반조세. 예. 일반조세 같은 경우는 법정기일을 가지고 그 선우를 교통정리한답니다. 법정기일. 예. 법정기일인데, 이거 제가 잠깐만요. 이거 오늘 또 자료를 제가 많이 해보고 잠깐만요. 뽑은 게 참 많아요. 많은데. 이거 제가 어디다 적어놨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법정기일을 가지고 그 선우를 가린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그 교통정리를 하셔야지만은 보다 정확하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는 나름대로 분석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국세중 당해세가 뭔가요? 지방세중 당해세가 뭔가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조금 그런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먼저 4번에 당해세 압류와 낙찰자와의 관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사례거든요. 첫 번째 사례 가지고 당해세랍니다. 전 당해세래요. 당해세는요, 당해세는 이게 당해세 우선 원칙이랍니다. 이게 뭐이냐?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아니십니까?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자들 중에서 이 사람은 얘는 항상 1등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병이 당해세래요. 그럼 등기순으로 따지면 갑은 등기는 안 했지만 저당권이 1등이고 병 당해세가 압류를 했으니까 여기 2등이잖아요. 그죠? 근데 병 당해세 입장에서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으란 말이죠. 왜? 그러니까 나 당해서요. 당해서는 뭔지 알아? 당해서는 우선한데, 뭐에 우선한데? 우선 변제권에 항상 1등이야. 자, 보니까 말이죠. 이게 임차인도 확정일자 보니까 우선 변제권 가지고 있죠. 건저당권도 보니까 물권으로서 우선 변제권 가지고 있잖아요. 당해서도 보니까 당해서 우선 원칙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 가지고 있어요. 자, 이랬을 경우에 보면은 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걸 다시 지우고 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보니까 이제 3억 원이 배당 금액이랍니다. 3억 원이.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3억 원이 배당 금액이래요. 뭐 낙찰 금액에서 그 경매 비용 빼고 말이죠. 3억 원이 순수 배당 금액으로 보자 이겁니다. 이리 하였을 적에 이 임차인은요, 서울로 보더라도 이 갑이라는 사람이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요, 전세 보증 금액이 1억 5천만 원까지입니다. 예.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따라서 이 사람의 전세 보증 금액이 2억이다. 지금 현재 2022년 2월 21일 현재 기준입니다. 근데 또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바뀌다 보면요, 임차인들이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보증 금액이 상향 조정될 수도 있겠죠. 그건 나중에 법이 개정되면은. 그러나 2022년 2월 21일 현재는 서울 지역을 기준해서 1억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만 최우선 변제이기 때문에 2억 같은 경우는 이제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이제 제외된단 말이죠. 그죠? 그럼 따라서 전부 다 우선 변제권만 가지고 따진다 이거죠. 자, 그러면 배당은 이제 3억이 돼서 배당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어쨌든 당에서 우선은 원칙이니까 이게 1등이야. 그렇기 때문에 병당에서 1등으로 이렇게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 2등이 누구야? 확정일자 임차인이잖아요. 그래서 갑 임차인이 어떻게? 2억을 다 받아갑니다. 물론 이 사람은 법원에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당요구 안 하면 당연히 배당 못 받고 낙찰자가 2억을 인수하는 것이지요. 자, 이 상태에서 이러다 보니까 저당권은 뭐다? 나는 이런 등에 한 푼도 배당 못 받는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다?
이 상태에서 어리 경매 신청하였다. 그런데 자기 경매 비용 다 빼고 나서 보니 거의 자기 채권 해소하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할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봐가지고 본인이 경매 신청했다. 본인이 자기 채권 해소하는데 불리하다 그러면요. 경매 취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봐가지고 이 어리란 사람이 자기가 담보를 최초 잘못 잡았을 수도 있고 본인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몰라 신경 쓰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낙찰자는 어떻게 인수할 금액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큰 부담이 없단 말이죠. 부담이 없는데 두 번째 케이스를 보니까 여기다 보면 전부 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죠?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말이죠. 이게 자 보십시오. 저당권 기준에서 갑이 일단 먼저 전입신고했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저당권 여기에 하나 소멸 기준 걸리는데 이거보다 먼저 갑이 전입신고했잖아요. 이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당해세든 일반 조세든 근로자 임금 채권이든 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따지지 마세요. 물론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이 복잡한 것도 아니야. 근데 경매 처음 입문하신 분 입장에서는 조금 복잡해요. 그죠? 예.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어.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패스. 그런데 기왕이면 뭐다? 경매 물건에서 보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보다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그런 물건이 제 개인적으로 봐서 좋더라 이거지요. 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과연 얼마를 배당받아가는지 그 배당받아가는 금액만 정확하게 산출이 된다면, 도출이 된다면은 그런 건 낙찰받게 되면 뭡니까? 임차인에 대한 명도하는데 뭐 눈도 하나 깜짝할 필요도 없다 말이죠. 그죠? 이래서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냐? 그러니까 갑이 사람이 첫 번째는 확정일자까지 같이 받았는데 두 번째는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나중에 받아버렸네. 와, 이 상태에서 어리뿅 경매 신청했단 말이죠. 배당 금액이 3억 원이랍니다. 그럼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지? 이것도 당해제네요. 이거 당해서 1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면제 2억이니까 최우선 면제는 대상은 안 돼 말이죠. 그 우선 면제 2등은 누구지? 저당권이 2등이 됩니다. 확정일자는 저당권보다 나중에 받았기 때문에 이거 3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해서 1등 해서 1억 원 배당 받아가고, 그 다음에 우선 면제 2등이 건저당권이잖아요. 저당권 2억 받아가고, 다음에 갑 임차인은 법원에다가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계를 한 푼도 배당 못 받아가고 따라서 낙찰자의 인수금액은 얼마다 2억 원이다. 일단 그래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보십시오. 1번과 2번과의 어떤 차이점이 뭐냐니까 임차인이 말이죠. 그죠? 확정일자를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빨리 받았느냐 아니면 나중에 받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낙찰자 인수하는 금액이 없다. 이것도 전액 다 인수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 이번엔 말이죠. 당해서가 아닌 일반 조세를 보입시다. 일반 조세. 일반 조세 압류와 낙찰자와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보시니까 일반 조세 같은 거 법정 기일입니다. 법정 선임이 아니고요. 법정 기일입니다. 법정 기일 기준에 법정 기일 같은 경우 지방세 기본 법인가 그거 보면요. 무슨 고지서를 발송한 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다 못 외워요. 못 외우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완전 제가 목소리를 안 높일게요. 제가 그전에 촬영했던 영상물에서 보니까 제가 너무 성질을 내더라고. 이거 성질내서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죠? 제가 듣기에도 조금 거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곤소곤 속삭일게요. 이게 법정 기일은 보니까 우리가 이 경매가 나왔잖아요. 경매 나왔는데 알 방법이 없다니까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세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간혹가다 보면요. 어떤 법원에서는 이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권자 해가지고요. 법정 기일이 언제고 신고 교부 청구한 금액이 얼마고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해주는 그런 법원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법원의 담당 경매회장님 완전히 짱이야, 짱, 진짜. 그거 표시해줘야 된다니까요. 왜 그거 표시 안 해주는지 몰라? 자, 어쨌든 보니까 이 법정기일은 말이죠. 등기부등본에 표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거죠. 자, 이때 고지서 발송했는데, 집주인이 세금을 납부 안 하네? 그럼 고지서 발송한 그 다음날 팍 압류도 갑니까? 아니잖아요. 법정기일 이때 고지서 발송했는데, 당신이 세금 납부 안 해. 그럼 자기네들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이때 가서 이제 뿅 해가지고 압류 등기를 해버린다고요. 그럼 등기부등본상에는
이렇게 돼요. 등기부등본상에는 저당권이 1등이고 조세 채권이 2등으로 등기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이 상태에서 보니까 더더군다나 보니까 아이고야 이게 또 보니까 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네 봐가지고 저당권이 보니까 말소 기준 걸린데 아이고 이거보다 먼저 전입 신고했잖아요. 그럼 대항력이 있어요. 이분 또 배당 요구했다는 거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또 법정기일은 뭐냐 이게 법정기일은요. 이 법정기일을 이때로 해가지고요. 어쨌든 조세 채권은요. 우선해서 변제 받아갈 수 있는 우선 변제권에는 권리를 가집니다. 당해세 같은 경우는 당해세 우선 원칙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자도 다 필요 없어. 지가 1등의 짱이야. 근데 당해세가 아닌 일반 조세 같은 경우는 법정기일에 따라 가지고 우선 변제 순위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의 일반 조세 압류 등기는 요때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요때 예를 들어 자면 저 교부서를 발송했단 말이죠. 그죠? 발송하였다더라. 그런데 등기부등본상에 표시는 안 되고 근데 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떡하니 버텨간다는 이게 항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항상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주거용 부동산 또 상업용 부동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임차인 아니십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대단히 어떤 아킬레스건입니다.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했을 때는 임금 채권하고 조세 채권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깜깜이 투자다. 이걸 또 이제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은 그만큼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해 가지고 조세 채권, 임금 채권이 있으면 낙찰자가 나중에 때로는 봐가지고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법원에서는 2022년 2월 21일 월요일이죠. 현재까지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그런 거 표시를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냐고. 예? 그 표시해줘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수없이 얘기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힘이 없어요. 뒷배가 없습니다. 뒷배가 없으니까 아마도 그런 분들은 제 말씀 들어보시고 아이고 참 놀고 자빠져 앉아있는데 네 마음대로 떠들어봐라 그러면 네 목만 아프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건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해줘야 돼요. 왜냐면요 이러한 조세 채권으로 인해 가지고 낙찰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그런 금액이 늘어난다면은 그럼 매각 조건상에 표시를 해줘야지 당연히. 야야 이렇기 때문에 너네들 조세 채권이 이렇다. 임금 채권이 이렇다.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잖아. 여기 보면 대항력 보는 거 2억이잖아요. 그죠? 2억인데 전액 다 2억 다 물어줄 수 있다. 요거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경고성 그런 문구를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를 해 주어야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조세 채권, 임금 채권이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그 물건에 내가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조세 채권, 임금 채권으로 인해 가지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여기 보면 2억인데 말이죠. 나는 2억, 이 사람 2억 다 받는 줄 알고 들어가 낙찰 받았다. 그런데 조세 채권, 임금 채권 얘네들이 먼저 받아가는 바람에 아이고 나는 이 사람이 1억밖에 배당 못 받았다. 그럼 나는 내가 1억을 인수해야 된다. 1억에는 금액이 작습니까? 엄청 큰 돈이에요. 그죠? 그러면 1억에는 금액을 내가 예상하지, 낙찰자가 예측을 못 했잖아요. 매수인이.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 인수한다. 이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해줘야 되고, 매각 허가 결정이 났으면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없었던 걸 해줘야 된다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또 의문스러운 것이요. 어떤 법원에서 보면 말이죠. 조세 채권, 임금 채권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매각 물건 명세서 다 표시해주는 법원에서 그거 제가 매각 물건 명세서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어떤 법원은 그 대다수가 그 안 보여준다고. 안 보여주는 것인지 그냥 뭐 표기를 안 한 건지 모르겠어요. 봐가지고 어쨌든 여기 다시 이제 화면으로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법정기일에 따라가지고 법정기일, 그때로서 우선변제권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때로서 법정기일이 이때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등기는 요때 했지만요, 배당수는 여기 1등이 됩니다. 이야, 요런 경우는 괜찮아. 확정일자에 받아서 이게 2등이잖아요. 저당권 3등이에요. 배당 금액이 3억이다. 요랬을 적에 병이죠, 병.
조세 채권이잖아요. 1억 원 배당받고. 그 다음 갑 임차인이잖아요. 2억 다 가져가지고, 그죠? 2억 받았으니까 3억 원이니까 땡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은 이런 땡전 한 푼도 배당 못 받고, 낙찰자는 어떻게 인수하는 금액이 없고, 야, 저당권자가 배당 못 받아서 어떡하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장 생각하지 말아요. 내 코가 석잔데 말이지. 야, 난 배당을 받아가든지 말든지 말이지. 어쨌든 저당권은 민사집행법 몇 조인가에 91조 제2항을 보게 되면 저당권은 경매신매각으로 소멸한대요. 물론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제가 하나의 아까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말이죠.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뭐냐,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법정기일이 딱 맨 앞에 딱 버티고 앉아있네. 이야, 건전한권 여기 있네. 그죠? 아이고, 이번엔 이분이 말이죠. 전입신고만 하셨어요? 확정일자나 저당권보다는 나중에 받아버리셨네요. 그러면 배당 표를 작성한다 했을 때 이분 같은 경우 2억이니까 이제 최우선 변제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떡한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 순위에서 법정기일 여기 1등입니다. 전입, 아이고요, 이분 확정일자 안 받았으니까 저당권이 2등이에요. 확정일자가 3등이에요. 예? 그런데 보니까 일반 조세 1억이니까 병 1억 받아가지고, 그죠? 저당권자 채권액 2억이다, 2억 받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배당금액 3억 다 소진한 거 아닙니까? 그럼 갑 임차인은 뭐다? 이런 땡이 한 푼도 배당 못 받아가요. 따라서 어떻게?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 2억 원을 인수해야 된다. 자, 그런데 말이죠. 또 말씀드릴게요. 이 법정기일 표시 안 해준다니까요. 법정기일 표시 안 해주고, 제가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이지, 법정기일이 요때다. 또 일반 조세 채권이 1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법정기일 표시 안 해주고, 체납된 세금이 얼마인지 이것도 몰라요. 이것도 모르고, 이거 안 모른다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 알 수 있냐고. 그죠? 그럼 봐가지고 세무서나 아니면 구청 이런 데다 전화해가지고, 저기요, 얼만가요? 이런 물었을 적에 아마 또 무슨 개인정보 보호법이니 뭔지 그런 허튼 소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안 가르쳐 주지롱,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 저가 만약에 이 투자자 입장이라면 저는 이런 물건 입찰을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매 물건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나마 이 법정기일은 안 가르쳐 주더라도 체납된 세금 있잖아요. 세액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공매는 가르쳐 주거든요. 이것도 자료 보여드릴게요. 보시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것도 제가 오늘 방송하기 한 조금 전에 이거 자료를 캡처를 떴는데, 여기 보시면은 권리분석 기초정보, 이게 캠코 들어가시면 우리 다 볼 수 있어요. 권리분석 기초정보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배분요구 및 채권 신고 현황 다 했잖아요. 그죠? 예.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광주시청이네요. 이게 지방세고, 경기 광주 세무서 하면 국세잖아요. 시청에서 보니까 배분 요구한 것이 얼마? 14만 6천. 요거는 얼마 안 돼. 이런 경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세무서에서 말이지, 이게 1억 3천이 돼버리잖아요. 1억 3천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게 임차인도 계시다면, 임차인이. 이 임차인이 전입 날짜가, 빨라가지고, 대항력을 갖추는 그런 임차인이다. 그런데, 야, 세무서에서 이게 만약에 당해세다 해가지고, 이게 싹 나가지고, 이 임차인 보증금 2억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안 되는 게 이분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데, 근데 이게 당해서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당해서다 그러면 이게 1억 3천만 원 싹 다 가져가 버린다는 게 먼저. 아니면 또, 일반 조세일지라도 법정기일이 이분이 전입신고한 날보다 빠르다 하면 또 역시 마찬가지 이게 팍 다 가져가 버린다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분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은 이 2억 원이라는 전세 보증 금액을 전액 다 회수 못했다. 배당만 배분 금액이 한 1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1억에 대해서 낙찰자 인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캠코에서 조사도 여기 자료를 보니까 밑에 노랗게 표시해 놨습니다. 법정기일을 표시하지 않으므로 표시 안 해준대요. 그래서 안 하므로 이게 보면 입찰 전에 별도로 확인해 보래요. 이거 별도로 확인한다는 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확인하라는 것인지. 이거 지금 제 캠코에 제 대학교 후배들이 몇 명 앉아 있어요. 부장급 해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나중에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야, 저 법정기일 표시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건 입찰하기 전에 별도로 이거는 캠코에서 작성한 그런 문서입니다. 예. 입찰 전에 별도로 확인하라고 했지 않니? 그럼 이거 어떤 절차를 밟아서 확인하면 되니? 이렇게 하면 제가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보시니까 제가 이게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드려볼게요. 이 보십시오. 일반 조세. 그러니까 법정기일입니다. 이게, 이때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게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예를 들어 압류 등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압류 등기. 예, 압류 등기 딱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당해세인지 일반 조세인지 몰라요. 알 수 있는 방법 어디 있어요? 봐가지고 없지. 응? 단지 등기부등본상 압류 등기만 떡하니 되어 있고 나아가서 법원에서 작성한 문건 접수 내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안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 그것만 보여주면 돼요. 매각기일 당일날. 그러니까 담당 경매 계장님들이 엄청 바쁘시다. 그럼 좋아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어? 그렇다면 어떡한다 하더라. 바빠가지고 매각 물건 명세상에 표시를 못했다 이거지. 근데 내 밥은 내가 알아서 스스로 챙겨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경매 바닥이 원래 그렇다니까요. 남이 결코 내 밥 안 챙겨줍니다. 그죠? 어. 그럼 어떻게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 해가지고요. 매각기일 당일날 경매기일날 경매법정 가면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 뚜꺼운 거 있잖아요. 그거 책 있습니다. 그거를 집행관 위에 위에 서류를 놔놓지 말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열람시켜줘라 이거죠. 그러면 딱 나와 있어요. 아, 대학령이 내는 차이 있네. 아, 여기 있네. 있구나. 여기 있구나. 야, 이거 봐라. 일반 조세인가? 이게 일반 조세인지 당해세인지 얘기해서 아까 제가 국세 당해세, 지방세 당해세 이런 제목을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거 이외에는 일반 조세예요. 아, 그럼 이게 요 당해세는 아니구나. 그럼 법정기일 언제야? 요때요. 아, 요때구나. 엄마야. 근데 이 사람 확정일자 받았네? 요거 내가 만약에 얼마 쓴다면은, 이것도 보니까 민사집행사건 기록부에 보면은 세무서나 구청 등에선 나름대로 교부 청구를 했단 말이죠. 그죠? 교부 청구를 했다면 교부 청구상이면 우리의 체납된 세액은 얼마요? 예를 들면 1억이요. 이렇게 우리가 다 매각기일 당일날 경매법정에서 민사집행사건 기록부에 의해서 열람만 시켜준다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금액 확인하고 세목을 확인하니까 이게 당해서도 일반 조서도 이게 교통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법정기일이 요때구나. 그럼 내가 얼마 썼을 적에 얘네들 얼마 받아가고 요거 받으니까 일단 낙찰자 인수하는 금액이 없구나. 이렇게 교통 정리가 되는데 안 보여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용 빼는 재주 있으신 분들은요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혹시 이 방송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이 정보 공개 청구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연 이게 이제 세무서나 구청 등에다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적에 이게 그 대상이 되는지 그거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그런 공직에 계신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요, 이 영상물에다가 밑에다가 살포시 댓글을 달아 놓아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일부 방송에서는 말이죠, 이제, 뭡니까, 근로임금 채권하고, 당해세와, 일반 조세 있죠, 그죠? 자, 잠깐만요. 당해세와, 네, 당해세 일반 조세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화면을 정리를 하고요. 2부 방송에서는요, 실제 경매 사례를 놓고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